이별 후 애도 기간.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어떤 분들은 애도 기간이 없다고도 하고요. 인정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최소 한 달 정도는 애도 기간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안 만난다고 하시는데, 이별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헤어진 연인에게 다른 연인이 생긴다면 솔직히 누구든 별별 생각이 다 들 수밖에 없고, 혹시 재회를 생각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가망이 없나 하는 생각에 또 한 번 절망이 밀려왔을 수도 있어요. 절망도 절망이고 배신감에 잠도 안 오고 내가 그만큼 못난 건가 싶어서 속상하고, 이제 다른 사람 옆에서 행복하게 지낸다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믿고 싶지 않기도 하고, 나한테 사랑을 속삭이던 말들이 진짜 진심이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왜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런 부분들 우선 짚어드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동 지침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별 후 애도 기간 없이 곧바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분들의 심리는 어떤 걸까요?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걸까요? 그런 연애는 금방 끝날까요? 다양한 심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케이스를 나눠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끝도 없을 것 같고, 다만 이 모든 다양한 심리를 하나로 꿰뚫는 마음이 있어요.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이별을 납득하시는 게 목적이시든 재회가 목적이시든 왜 이런 이별이 일어났는가 라는 걸 이해를 하시는 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내 곁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은 이별을 결심하지 않는 법이에요. 물론 내가 딱히 크게 잘못한 게 정말 전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과의 연애가 그분 입장에서 정말 최고의 행복이었나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은 너무 다르고, 어떤 분은 굉장히 어린 마음으로 자신의 행복을 규정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성숙한 안목으로 자신의 행복을 정의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상대분의 행복은 굉장히 어린 마음으로 규정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숙한 모습의 사랑을 주었어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몰라볼 수도 있어요. 결국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화잖아요. 우리의 눈높이가 만약에 서로 안 맞는다고 하면 그걸 제대로 맞추기 전에는 소통이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기는 해요. 여러분의 사랑의 모습이 그분이랑은 잘 안 맞았던 거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랑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결론적으로 그분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복을 미루고 싶지 않았다고 봐요. 당장 그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과의 연애는 좀 지치고 답답한 것이었을 수 있고요. 새로운 사람과의 연애는 좀 기대되고 설레는 느낌이었을 수 있죠. 연애는 결국 혼자인 것보다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저 행복해지고 싶었던 걸 수 있어요. 연애 중독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이거는 저도 저희 남편도 가지고 있는 건데요. 연애하고 있지 않은 나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연애를 쉼 없이 해요. 저도 연애는 살면서 딱 2번을 했는데, 이전 연애가 7년 4개월이었고 지금 남편을 만난 게 한 달 정도 걸렸어요. 지금 남편이랑은 내년 1월이면 어느덧 횟수로 9년 차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6년 가까이 싱글이었던 적이 딱 한 달밖에 없는 거잖아요. 남자친구나 남편이 없는 저의 모습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연애를 안정시켜 놓은 나의 상태를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별 후 연애를 남들보다 빨리 시작할 수도 있어요. 외로움을 남들보다 많이 타시는 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와의 대화가 본인의 스트레스 케어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내가 이별한 상황, 싱글인 상황에 놓여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일로 여겨지기 때문에 빠르게 연애를 하고자 할 거예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렇게 딱딱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특성이겠지만, 결론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이분이 정말 행복하다면 네 선택이 맞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 연애가 오래가지 않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좀 봐야 돼요. 두 분이 정말 잘 맞는 분들일 수도 있고요. 우연히 좀 희망을 드리자고 하면은 사실 여러분이랑의 연애도 끝난 거잖아요. 연애가 이별이 됐다면 이 연애는 실패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이전 연애를 실패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연애도 반드시 성공일 거다. 정말 끝까지 오래 가고 결혼까지 하고 알콩달콩 영원히 평생 살 거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연애 유지력이 제대로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이전 연애도 잘했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재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별 후 다른 사람이 생긴 경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고 계시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연애 자격 유튜브 자체가 난 처음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르시는 내용일 테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이별을 하고 다른 사람이 생긴 경우랑 환승이별이랑 이별을 당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다른 걸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이별에서부터 재회까지 이 과정을 풀어가고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두 개가 공통점이 되게 많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별을 하고 다른 사람이 생긴 경우든 환승이별이든 둘 다 경쟁자가 존재한다라는 점에서는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태까지는 이별을 하고 다른 사람이 생긴 경우인데 재회 가능성이 있겠느냐, 재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께는 환승이별 재회에 대해서는 영상을 몇 개 올려드렸고 재회 시나리오 자체를 완전히 공개를 해드렸다. 그러니까 그걸 봐라. 상황을 풀어가는 것 자체는 경쟁자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동일하기 때문에 환승이별 재회 영상을 보시면 된다 라고만 제가 항상 알려드렸었는데 그래도 이별을 하고 다른 사람이 생긴 거랑 아예 이게 환승이별인 거랑 당사자 입장에서 느끼는 게 좀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주제로도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무작정 환승이별 영상 보셔라 라고 얘기 드리는 것보다는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재회를 하는 법,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걸 원하신다고 하시면 제가 연애자격 채널에 올려드린 환승이별 재회 쪽 영상을 좀 필수로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별을 하고 다른 사람이 생긴 경우에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그거 몇 개만 좀 미리 답을 드릴게요. 이별 후 다른 사람이 생겼어도 재회가 되나요? 가능하다면 왜 그런 건가요? 라는 게 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됩니다. 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오히려 차라리 다른 사람이 생긴 게 재회를 한다는 입장에선 조금 더 쉬워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상대 입장에서 나랑 연애를 하는 게 경쟁자랑 계속 연애를 하는 것보다 좀 더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당연히 돌아온다는 거예요. 경쟁자분이 정말 뭐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 되고 이걸 상대분이 알아보고 나랑 경쟁자를 스스로 비교해보도록 만드시면 돼요. 또 많이 질문 주시는 게 경쟁자가 저보다 훨씬 키도 크고 경제력도 있고 저는 오히려 그저 대학생입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그래도 재회가 될까요?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상황을 좀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상대분 소구점이 경제력 있는 사람이거나 데이트를 되게 럭셔리하게 하는 걸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 그분이 원하는 건 내가 해줄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내가 줄 수 있는 거랑 이 친구가 바라는 게 너무 다른 거잖아요. 이 친구가 바라는 걸 또 경쟁자가 채워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재회를 하려면 경제력부터 쫙 끌어올리는 게 답일 수 있어요. 한편으로 경제력이라든지 뭐 럭셔리한 거라든지 이런 걸 바라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이걸 내가 채워줄 수 있는 매력을 돋보여주면서 이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를 시킨다고 하면 오히려 그렇게 재회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가 뭐 이런 럭셔리한 거에 대한 소구점이 크지 않은 상황이면 상황은 더 쉽죠. 상대가 조금 더 메리트 있게 볼 만한 내 강점을 정말 제대로 다듬어서 어필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재회가 됐어요. 또 이런 것도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이별했지만 저랑도 연락하고 지내면서 남자친구도 사귀는 사람은 왜 그런 건가요? 이런 사람과도 재회가 되나요? 이것도 상황을 봐야 돼요. 보통 대화량이 되게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런 패턴을 보여요. 남자친구 한 명을 가지고서는 내가 필요한 대화량이 다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재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분이랑의 관계가 아주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재회를 했지만 상대가 경쟁자를 정리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혹은 경쟁자는 정리했지만 또 다른 경쟁자를 데리고 오려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막아야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재회도 재회인데요. 그 다음 상황에 대한 설정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위로도 팩트 기반인데요. 혹시 내가 못나서 상황이 이렇게 된 걸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내가 못난 거라고 하면 은 그분이랑 연애 자체가 안 되셨을 거거든요. 다만 연애는 시작보다 유지가 어려운 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애 유지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시죠? 이런 게 이제 연애를 유지를 하려고 했었을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혹시나 부족하셨다면 채워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환승이별 재회 영상은 다시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이것도 꼭 봐주세요. 로미오와 줄리엣 효과 등등 여러분들이 경쟁자가 있는 상황에서 재회를 하려면 진짜 꼭 알아야 되는 것들 제가 다 담아놨기 때문에 꼭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도 그 사람한테 진짜 놓치면 안 되는 최고의 연인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영상보다도 좀 1대1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정 댓글 있고 거기 링크가 있어요. 그쪽에 상황 적어주시면은 좀 찬찬히 보고 같이 의논을 해드릴게요.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